어렵죠? 그래서 잠깐 미분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학적 공식은 모르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분이라는 건 설명을 드렸죠. 미분은 뭐냐면 요런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최적 값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값이 1이다. 그러면 이 함수에 의하면 이 최적값은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니까 4라는 최적값이 나와요. 이 최적값이 뭐냐면 기울기 값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분은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기울기 값을. 그러니까 W를 찾아내는 거죠. 기울기라는 걸 우리가 W로 했으니까. 실제로 기울기를 찾아내는 그 기울기의 최적값은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미분의 의미입니다. 미분은 변화량을 찾는 거라 그랬죠. 변화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0에 가까워지고 있느냐. 우리는 최적은 0에 맞춰져야 되죠. 에라 값이 0일 경우가 최적값인데 그 0에 맞춰주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복잡해진 게 이제는 합성함수라는 게 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얘는 뭐냐면 어떤 값이 들어오면 이 값을 가지고 또 한 번 미분해 준 거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Z값이 있는데 이 Z값을 집어넣고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값을 미분해주면 얘도 미분해주고 얘도 미분해줘야 되거든요. 수학적인 개념에 의하면. 그래서 얘를 미분을 어떤 값을 미분해주는데 그 안에 또 함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또 함수가 있고 해서 함수가 여러 개가 겹쳐서 우리가 이루어진 함수를 미분할 때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좀 어렵죠. 이거는 수학적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혹시 이쪽에 관심이 더 있으시면 수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미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치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것만 설명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자, 합성함수 미분은 함수에 함수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함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또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기 뭐냐면은 상자를 깠는데 그 안에 또 상자가 있어요. 그 선물을 상자를 또 깠는데 그 안에 또 선물 상자가 있어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합성함수라 그럽니다. 계속 까면 그 안에 계속 함수들이 계속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보는 역전파가 단계를 레이어를 여러 개 거치기 때문에 함수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처리해주는 방법인데 수학 공식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툴에 의해 보면 쉽게 이거를 자연적으로 처리해주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쉽게 이거를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학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편미분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랑 틀립니다. 합성함수는 까고 계속 함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그러고 편미분은 만약에 값이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나는 다른 거는 무시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싶어요. 다른 거는 제로로 놓고 둔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동시에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는 빼고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나는 관심 없어요. 이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빼고 x값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x값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다른 함수는 그냥 0으로 처리합니다. 0. 그래서 더 쉽게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분석하는 역전파 알고리즘이 이 두 가지 수학적 개념에 의해서 도출이 된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수학적 공식을 막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이렇게 미분값에 의해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여러분들 한 학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고 이 값들이 들어오면 요거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얘. 이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건데 업데이트 시켜줄 때 이 오차함수의 미분이라는 수학 공식에 의해서 요게 도출이 되고 요렇게 해서 도출이 요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 값은 우리가 A 값이죠? 얘랑 똑같죠?
이 값이 y 예측값하고 똑같으니까 이 값을 가지고 대측해서 해주면 이렇게 합성함수의 개념과 요 편미분 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요 값이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만 만들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수학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면 요렇게 딱 떨어져요. 계산이 쉽게 나와요. 근데 요렇게 풀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수학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요렇게 미분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요 값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값도 몰라도 되죠. 나중에 알아서 다 패키지들이 분석해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 값만 딱 알면은 뭐 미분 적분 필요 없이요. 요렇게 값을 처리가 돼요. 아주 쉽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공식을 쓰지만 실제 값은 요 값을 딱딱딱딱 쓰게끔만 처리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미분을 다 하면 요 값만 딱 떨어져요. 요렇게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 값을 쓴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 값을 이렇게 수정해 준다.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해줬으면 이제 요 뒤에 것도 해줘야 되죠. 그죠? 이 뒤에 거는 더 복잡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요. 왜냐면 여기서 에러가 나오면 이 에러 값을 여기서는 쪼갭니다. 만약에 여기면 3개가 이루어져 있죠. 3개로 쪼개야 되죠. 얘도 3개로 쪼개야 되죠. 그죠? 에러가 일로 넘어가면 에러를 서로 나눕니다. 계속 나눠가면서 그 에러 값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함수들이 이용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함수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면은 가중치 수정을 하죠. 가중치를 여기 보면 얘를 수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가중치 수정이에요. 가중치 수정하는데 가중치 수정이라는 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 미분, 합성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뭐 편미분 이런 수학적 개념들이 이용돼서 처리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 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배운다는 게 있어요. 뭐 다른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공대가 그러니까 빅데이터 공학과를 들어가면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짜야 돼요. 여러분들 참 다행스럽죠? 빅데이터 경영으로 와서 이런 거 안 짜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얘를 만들어 놓은 걸 쓰면 되잖아요. 우리는 분석하는 쪽이니까 이런 걸 안 배우죠? 공대 갔으면 여러분들이 공대 갔으면 이 미분적분을 다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함수들을 알아야 나중에 이런 함수들보다 더 좋은 이제 방법론들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시스템에 구현을 해야 되니까 파이썬으로 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만들어야 돼요. 직접 구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은 직접 구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서 함수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냥 기본 원리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망을 돌리려면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또 표준화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표준화해야 된다. 수치형 변수는 표준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장점과 단점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